네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, 수원회생법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. 한순간의 실수, 아니, 믿음이 어떻게 인생을 뒤흔드는 재정위기로 이어졌고,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? 그런데요,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줄기 빛을 찾아낸 한 사람의 진짜 기록입니다. 자,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택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박모 씨입니다. 박 씨는 정말 굳게 믿었던 전 남자친구의 투자 권유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맙니다. 네, 바로 이 금액입니다. 6,192만 8,907원. 거의 6,200만 원에 달하는 돈이죠. 이게 바로 박 씨가 한 사람을 믿었다는 이유로 떠안게 된 빚의 총액입니다.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액수였어요. 처음에는요, 진짜 믿게 만들려고 소액의 배당금을 꼬박꼬박 줬다고 해요. 신뢰를 쌓은 거죠. 그런데 더 큰 돈, 심지어 카드론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자마자 전 남자친구는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. 믿음이 산산조각 많은 순간 박 씨에게 남은 건 막대한 빚뿐이었습니다.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 앞에서 박 씨는 결국 법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합니다. 바로 개인회생 제도. 어떻게 보면 이게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죠. 신청부터 최종 인가까지 걸린 시간은 약 6개월. 와, 겉보기엔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 같죠?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. 특히 저 타임라인 한가운데 있는 4월, 보이시죠? 법원이 던진 단 하나의 요구. 이게 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. 법원이 박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하고 그냥 넘어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. 법원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. 당신이 사기당했다는 주장, 그걸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?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데요. 법원은 박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준 돈이 그냥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아예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기 피해금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한 겁니다. 이 둘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거든요. 왜냐하면 바로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입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당신 재산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보다는 많이 갚아야 회생시켜줄게 라는 규칙이에요. 만약 저 6천만 원이 자산으로 잡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박 씨는 자기 재산, 즉 6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이건 뭐 사실상 빚을 거의 탕감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결국 법원의 핵심 요구는 이거였습니다. 말로만 하지 말고 서류를 가져와라. 법원은 박 씨에게 입증의 책임을 전부 지우면서 그 사기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라 라고 압박한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박 씨와 변호인단은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? 여기서 아주 영리하고 또 적극적인 한 수가 등장합니다. 이들의 전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. 이 문제를 개인 간의 돈 문제, 즉 채무 관계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사건으로 공식화하는 거였죠. 경찰에 신고하고 그 접수증과 정식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돈은 회수가 불가능한 범죄 피해금입니다. 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. 바로 이 결정적인 한 수가 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. 이 영리한 대응이 가져온 재정적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직접 보시죠. 이 차이 좀 보세요. 그야말로 극적입니다. 만약에 사기 피해 입증에 실패했다면 갚아야 할 돈이 무려 7,50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.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 제출에 성공하면서 총 갚아야 할 돈이 2,124만 원으로 그냥 수직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안이 바로 이겁니다.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1인 가구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제외하고 매달 59만 원씩 딱 36개월, 즉 3년 동안 갚아나가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. 핵심은 사기당한 빚이 아니라 오롯이 본인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계획이 세워졌다는 겁니다.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와닿는데요.
전체 빚의 약 3분의 1인 34%만 갚고 나머지 3분의 2, 즉 66%에 해당하는 빚은 법적으로 탕감받게 된 겁니다. 이걸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재정적 새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숫자 약 1,560만 원. 이게 바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박 씨의 청산 가치, 다시 말해 재산 총액입니다. 박 씨가 앞으로 갚을 총액인 2,124만 원이 이 재산 가치보다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.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혹시라도 비슷한 위기에 처한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? 결국 핵심은 입증입니다. 내 사정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말로만 하는 호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. 법원은 결국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합니다. 이 사건은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느냐가 내 주장을 얼마나 강력한 증거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위기에 처했다면 여러분의 그 억울한 이야기를 증명해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?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이죠. 어쩌면 그 고민을 시작하는 것, 그게 바로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.